예, 세무 N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최근에 그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변동성 굉장히 심하죠? 야,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될 게 참 많으신데 하나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양도세 계산 방법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년서부터 계속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했던 내용들 중에 이게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해야 나에게 유리한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김지현 세무사님을 모셔서 참 이게 명확한, 이게 현명한 솔루션을 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어려운 숙제 드렸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작년에 영상을 제가 한번 딱 본 게 뭐였냐면, 이게 선입선출법을 쓰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매도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증권사를 한테 옮겨가서 주식을 매도해야 그래야만 한다. 세금 그걸 또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이 작년 말에 많이 퍼져서 네. 이제 선입선출법을 쓰고 있는 증권사에서 이동평균법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증권사를 옮기신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 모두 내셔야 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분할 매수를 하시는데 취득단가가 점점 올랐다. 그리고 매도를 일부 수량을 매도하신다. 라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선입선출법보다는 이동평균법이 당장 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입선출법은 취득단가를 산정을 함에 있어서 먼저 산 주식이 먼저 팔린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동평균법은 주식을 매입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산정을 해서 이제 똑같은 가격으로 샀다고 가정을 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매년 3년에 거쳐서 1년에 10주씩 주식을 샀다고 가정을 하는데 2022년에 주당 100만 원의 10주를 사고 23년도에 주당 200만 원의 10주, 그리고 24년에 주당 300만 원의 10주를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25년도에 주당 400만 원에 10주를 매도했다고 한다면 선입선출법은 처음에 산 10주, 그러니까 22년도에 샀던 100만 원짜리 주식 10주가 팔린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이동평균법은 지금까지 산 주식 30주에 대한 평균 단가, 그러니까 주당 200만 원이 되겠죠. 주당 200만 원짜리 주식이 팔렸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입선출은 그러니까 오래된 주식부터 먼저 판 걸로 보는 거고, 네. 이동평균은 모든 주식의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양도차익은요? 양도차익은 이제 일단 양도가액이 10주가 400만 원에 팔렸으니까 총 4천만 원이 되잖아요. 예. 이 4천만 원에서 선입선출은 100만 원짜리가 10주가 팔렸으니까 취득단가가 1,000만 원 차감해서 양도차익이 3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예. 이동평균법은 4천만 원에 판 주식이 2천만 원이 되는 거니까 취득단가가 좀 줄어들겠네요.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래인데도 네. 선입선출은 양도차익이 3천만 원. 네. 이동평균은 2천만 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차이가 꽤 나네요, 그래도. 네. 근데 이게 이제 22년도 주식을 팔았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2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취득단가가 낮은 게 팔리다 보니까 이 양도차익이 처음 거 10주를 팔 때는 선입선출이 당연히 더 그만큼 양도차익이 커져서 세금이 커질 수 있지만 선입선출대로 했을 때 300만 원짜리를 팔 때는 오히려 200만 원보다 단가가 높아지니까 나중에는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약간 세금에 관련된 초보자로서 질문하자면 두 방법 모두 똑같은 세금 낸다면서요? 네, 총액은 동일해요. 총액은 동일하다? 네, 근데 선입선출은 취득단가가 우상향했을 때 처음에 낮은 단가부터 팔렸다고 가정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내는 세금이 많아지고 나중에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이동평균법은 평균 단가를 쓰기 때문에 계속 동일한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량에 대한 양도차익은 어떤 형태를 하든 양도차익은 동일하니까 내야 되는 세금은 동일하다.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 단가가 낮은 경우, 네. 낮은 경우에는 처음에 내는 세금이 많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내는 세금이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어떻게 보면 매년 네. 같은 세금을 낸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렵긴 하는데 어렴풋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진짜 좀 궁금한 게 뭐냐면 만약에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합니다. 네. 우상향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약간 이동평균법이 유리한가요? 유리할 수 있죠. 당장 내는 세금이 네. 유리할 수는 있는데 네. 결국에 이제 내시는 금액은 동일해지는 거예요. 앞에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해외 주식 양도세를 절세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산 주식이 먼저 팔린다고 가정을 하니까 증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증여하는 주식도 제일 먼저 산 주식부터 증여가 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 단가가 더 낮은 주식이 증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자 입장에서는 증여를 하면 양도세가 면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남는 주식에 대해서는 취득 단가가 이동평균보다 더 높은 주식이 남게 되는 거죠. 예시에서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10주씩 사고서 거기서 20주를 배우자한테 증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선입선출법은 100만 원에 산 주식 10주와 200만 원에 산 주식 10주 이렇게 증여가 된 걸로 보는데 이동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에 산 주식 20주가 증여된다고 하는 거니까 남은 주식 10주에 대한 취득 단가는 선입선출법은 주당 300만 원이 되는 거고 이동평균법은 주당 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증여자가 증여 후에 남은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선입선출법이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증여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이 이동평균보다 좀 유리하다. 네, 맞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 좀 다른 또 유리한 경우가 또 있을까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 취득 단가가 점점 낮아지는 경우가 되니까 네. 아무래도 당장 내는 세금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이동평균보다는 선입선출이 더 유리할 수 유리하다. 있습니다. 그럼 이동평균법이 유리한 경우는요? 이동평균법이 유리한 경우는 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가가 우상향해서 계속 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흔히 많이 알고 계신 부분이 팔기 전에 추가로 매수하면 이 평균을 내니까 평균 단가가 취득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양도 차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매도하기 전에 주식을 한 번 더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의 주식을 취득을 한 상태에서 지금 시가가 400만 원 정도 된다. 그럼 400만 원의 주식을 더 추가로 매수하면 그거만큼 취득 단가가 올라가니까 당장 낼 세금을 줄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취득 단가가 올라가서 양도 차익이 줄어든 것만큼 수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선입선출과 이동평균의 양도 차익에 대한 총량은 동일하다. 네. 그렇죠? 그런데 다만 이제 이동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세금을 내긴 하지만 이 선입선출이 취득단가가 올라간 경우, 네. 올라간 경우에는 세금을 처음에 많이 내고 네. 나중에는 좀 적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반대로 취득단가가 약간 떨어진 경우에는 네. 그럴 때는 처음에는 적은 세금 내고 네. 나중에는 좀 세금 많이 내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 시에 유리하고 이동평균법은 주식을 매입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 시에 유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그 이동평균법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그 증권사를 좀 옮기신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당장 내셔야 되는 세금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가라는 게 모든 종목이 한꺼번에 우상향으로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제 생각에는 결국 내야 되는 세금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동평균법을 쓰냐 선입선출법을 쓰냐 그 부분 선택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해외 주식의 이동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당사에서는 고객 선택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해외 주식의 양도세에 있어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은 당장 낼 세금만 차이가 있을 뿐 내셔야 하는 총 세금, 납부세액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당장 낼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동평균법을 쓰는 증권사로 많이 옮기다 보니까 이에 당사에서는 2024년도 기속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도 보여드리고 선의선출법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도 비교해서 보여드려서 고객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사실 여태까지 이거를 제공한 회사는 없습니다. 지금 현행 증권사들 중에서 이동평균법을 쓰고 있는 회사는 2곳밖에 안 되고 대부분 증권사들이 선의선출법을 쓰고 있는데요. 이 한 가지 방법을 계속 이용을 해왔지 이거를 중간에 선의선출에서 이동평균, 이동평균에서 선의선출로 바꾼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증권사 최초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세법상 원칙은 주식의 취득단가는 개별법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선의선출법 또는 후입선출법 이 2가지를 말하는데요. 이 개별단가 산정을 하지 않고 이동평균법을 쓰는 거는 세법상 원칙이 아니라 예규에서 증권사에서 이동평균법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사는 원래 선입선출법을 쓰고 있었으니까 네. 이 2가지 고객님들이 2가지 방법을 양도소득을 비교를 해가지고 네. 나에게 유리한 네. 그러니까 선입선출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동평균법을 쓸 수도 있고. 네. 야, 어쨌든 뭐 증권업계 최초라고 하는데 네. 이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전산 개발도 지금 기존에 저희가 선의선출로 다 관리하던 것들을 네. 다 평균을 내서 그러니까 팔린 거 다 정리해서 남은 주식에 대해서 평균 단가를 산정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엄청 오랜 개발이 걸리고 그랬는데 또 신고 기한은 5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애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법상으로 이동평균법이 완전히 되는 것도 아니고 이 평가 방법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대형 로펌사에도 여러 군데 법률 자문도 받았고요. 구세청 질의까지 넣은 상태입니다. 야, 저희 NH투자증권의 이 최초 서비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또 신고 대행 서비스를 또 MTS로 접수를 또 받고 하는 것도 최초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야,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보태자면 네. 저희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도 원래 다른 증권사들은 다 선의선출법만 쓰고 있었는데 저희 네. 회사가 최초로 후입선출법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저는 거기에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이번 서비스 출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특히 고객님들의 어떤 전략적인 세금에 대한 관리, 네. 이게 가장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더다 좀 세심하고 섬세하게 대응하려는 이 NH투자증권의 노력을 좀 반영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업계 전반에 걸친 이 양도세 계산 방식의 이 제공의 어떤 다변화. 네. 요게 좀 중요한 좀 네. 의미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이제 선입선출과 이동평균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 어렵죠? 근데 우리가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관련된 내용이니까 요 부분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두 번 좀 계속 반복 청취하시다 보면 이해가 확 되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세무 N2, 오늘은 바로 해외 주식 투자에서 작년에 핫한 이슈였던 그 내용을 먼저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는